안녕하세요. 따뜻한 나무입니다. 드디어 모든 정리가 끝나고 랜선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제별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관이사부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였는지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비용도 공개하겠습니다. 견적서 영상이 조금 길었었는데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역시 이 영상도 좀 길더라도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견적서 영상을 많이 봐주셨는데요. 정말 의견이 다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받았냐고 메일로 업체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분도 계셨고요.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댓글에 남겨드린 것처럼 그 견적서대로 시공하지는 않았고요. 일부는 직영공사를 하였고 일부는 셀프 시공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과 제가 공사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는데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내용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자꾸 급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보관이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그때 견적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6톤이 나왔고요. 이사 비용이 평일날 해서 나갈 때 100, 들어올 때 100, 그리고 사다리차가 30만 원씩 해서 260만 원이었고 보관비는 하루에 16,000원씩 별도라고 견적서를 받았었거든요.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희 집이 고층이라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다리차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약된 날짜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들어오는 날짜가 말일로 변경이 되었었거든요. 말일은 원래 20만 원 추가인데 이게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 10만 원을 추가 지불하였고요. 날씨 때문에 지연된 4일 동안의 보관료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270만 원에 보관료는 하루에 16,000원씩 30일 보관했거든요. 48만 원이고요. 모두 해서 318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보관을 길게 해야 해서 보관 상태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고려해서 리모델링 날짜를 5월로 잡은 거였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을 때고 장마 전이라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행히 보관 상태가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세탁을 해서 보냈던 이불이나 소파 커버 같은 데서 짐을 이렇게 풀었을 때 섬유유연제 냄새가 그대로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보관이사를 하셨는데 잘못하셔가지고 가구를 거의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관하는 저렴한 보관업체에 맡기신 줄 알았는데 저처럼 똑같이 컨테이너에 보관을 한다고 해서 맡기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 거실에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게 위에 무거운 걸 올리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사하다가 테이블 상판에 금이 심하게 간 거예요. 제가 아끼는 테이블이라 속이 좀 상하긴 했지만 AS를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이사하실 때 고생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 구입 업체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았고요. AS 비용이 배송비가 6만 원씩 왕복 12만 원이고 수리비가 8만 원, 그래가지고 20만 원이 나왔는데 영수증 보내드리니까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셨어요.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견적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겹치는 내용이니까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은 15년 된 34평 아파트이고요. 입주할 때 거실과 작은 방 하나는 확장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방과 제일 작은 방 하나를 확장 공사하였고요. 방문하고 신발장 그리고 샤시와 몰딩 일부는 상태가 괜찮아서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인테리어 필름 작업하는 영상이 있고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했는지 따로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정말로 유튜브로만 한 달을 공부했고요. 진짜 영상을 많이 찾아봤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도전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 도매상에서 구매하였고요. 설치는 남편이 셀프로 하였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이케아에서 했고요. 상부장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싱크대 상부장하고 안방 TV 붙박이장하고 비스포크장 그리고 현관 입구에 있는 수납장을 인터넷 검색을 해서 결과물이 괜찮아 보이는 가구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했는데 다행히 만족스럽게 가구가 잘 나왔고요. 철거 공사와 타일 공사, 목공 그리고 도배랑 강마루 시공은 직영으로 전문가분을 섭외해서 진행하였고요. 전기선 빼는 것도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았고요. 조명은 저희가 조명 가게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걸로 구입해서 남편이 설치를 하였고요. 콘센트나 전기 스위치 같은 것도 색깔이 다 변색돼서 직접 구매해서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생겼던 현관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쪽이 이렇게 현관 입구이고요.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먼저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장 문이 멀쩡해서 교체하지 않고 제가 필름 작업을 했고요. 바닥도 타일을 더 밝은 색으로 덧방을 했고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도배로 마감이 돼 있던 부분들인데 타일로 바꿔서 마감을 했더니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울은 원래 있던 거고요. 위아래 부분이 나무 무늬로 마감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거기도 역시 필름으로 작업을 했고요. 천장은 도배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원래 옆에 보시는 것처럼 중문이 있었는데 그 중문을 띄고 제가 인터넷에 받은 중문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중문 설치를 못했거든요. 이사하고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중문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전실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다닐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불편함이 없어서 천천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설치하려고 아직 시공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중문 프레임도 원래 나무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필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이제 들어와서 안쪽에서 바라본 현관의 모습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붙박이장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게 제가 견적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입구에 하고 싶다던 그 붙박이장인데요. 전에는 여기 밑에 라탄 서랍이 있었고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마스크함이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붙박이장으로 하면 수납도 잘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여기 이렇게 푸시하면 이렇게 청소기를 넣고 싶었거든요. 청소기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옛날 아파트들은 그 청소기함이 따로 없잖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살림을 하다 보면 꼭 저런 공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기가 다 붙박이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반 정도가 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붙박이장인데 붙박이장을 그냥 설치해 달라고만 하시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작할 때 이 옆면을 한 판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벽처럼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고 가운데 이렇게 분리되는 분리선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해주셨어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다음은 이번 리모델링에서 제일 신경을 썼던 주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방 중문을 철거하고 중문 뒤에 작게 있었던 보조 주방 부분을 확장을 해서 보조 주방에 있던 수납장을 다 철거를 한 후에 딱 그 수납장 자리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옮겼고요. 사실 사이즈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맞아서 안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딱 맞게 들어갔어요. 원래 냉장고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냉장고를 가려주는 가벽이 있었는데 이 가벽을 철거를 했고요. 원래 냉장고가 있었던 자리까지 싱크대 하부장과 상부장을 쭉 연결을 해서 주방을 훨씬 넓게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김치 냉장고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싱크대 하부장을 아일랜드 스타일로 설치를 해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냉장고하고 식탁 위치가 너무 멀어서 동선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다행히 저 아일랜드장이 바로 냉장고 옆에 있어서 냉장고에서 꺼내는 음식들은 저 아일랜드장 위에 올려놓고 식탁으로 한꺼번에 옮기면 돼서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싱크대 하부장은 저 원목 상판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케아에서 주문하여서 설치하였고요. 주문 과정은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장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셔서 다른 가구 업체에서 설치를 했고요. 디자인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려드리고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똑같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저 상부장 윗부분 이렇게 마감하는 부분을 서라운드라고 하나요? 그 몰딩 있잖아요. 그 몰딩 마감을 저는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천장에서 5cm 정도 띄어서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띄어진 부분에 지금 간접 조명을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인터넷에서 조만큼 설치하는데 42,500원 줬고요. 이렇게 줄처럼 돼 있어서 양면 테이프라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설치도 쉬웠고 금액 대비 너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케아 싱크대에 대해서는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인덕션이 있는데 후드가 안 보이잖아요. 후드가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거를 히든 후드라고도 하고 하이드 후드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샘 후드고요. 이것도 제가 찾아서 여기 이렇게 넣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심플하고 깔끔한 걸 원해서 이렇게 가려봤는데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방은 마지막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문을 없애고 바닥을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하였고요. 사실 여기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데 저희는 보일러를 깔지 않고 전기 패널을 깔고 위에 강마루 시공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전기 패널 조정 장치가 있는 거고요. 그 전기 패널을 사용해 보신 분이 너무 따뜻하고 괜찮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일단 시공을 했는데 아직 겨울이 아니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정말 금방 따뜻해지고 또 일정 온도를 계속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아직 중문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현관 중문 설치할 때 난방이 되는 쪽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 세탁실 쪽을 분리해서 중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겨울에 사용을 해보고 그때 후기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이제 거실 쪽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실은 인테리어가 바뀐 게 없고요. 바닥하고 도배하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조명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가구도 그대로고 리모델링 전에도 이 구조였거든요. 바뀐 게 있어요. 여기 이 몰딩이 오크 컬러였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요. 근데 제가 이 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역시 여기도 했고요. 그거 말고는 모든 게 그대로예요. 조명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디자인인데 이렇게 눈꽃 조명을 섞어서 달았더니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어하는 조명이 있는데 여기 비상등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예요. 예쁘죠? 그냥 이렇게 밋밋했던 비상등이 달렸던 곳인데 벽등이 너무 예쁜 게 있어서 바꿔봤어요. 제가 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약간 북카페 같은 분위기로 거실을 꾸며봤고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 문제의 테이블이에요. 이게 수리하는데 2주나 걸려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이 저게 수리하고 돌아오는 동안 기다리느라 조금 더 늦어졌어요. 비가 와서 밖이 깜깜해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촬영했는데 이제 좀 개인 것 같네요. 하늘이 좀 맑아져서 블라인드를 다시 올려봤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늘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문과 문틀 역시 제가 필름 작업을 한 거고요. 손잡이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교체하였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방의 제일 큰 변화는 TV 붙박이장을 설치한 것이고요. 붙박이장도 이렇게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대로 잘 나왔어요. 가운데 TV 넣는 부분까지 화이트를 권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포인트로 나무 느낌으로 마감을 해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붙박이장 하실 분들은 고려하실 부분이 대부분 TV 사이즈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TV의 높이거든요. 눈높이에 맞게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높이로 먼저 생각을 하셨다가 요청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안방에 미니 소파를 놓아서 소파에 앉을 때 그리고 침대에서도 최대한 편한 눈높이로 맞춘 거거든요. 큰아이가 클수록 옷이 많아져가지고 옷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옛날 아파트들이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옷장도 해결하고 깔끔하게 TV까지 수납할 수 있는 TV 붙박이장을 넣기로 결정을 했고요. 생각보다 정말 수납이 많이 돼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니까 확실히 전에 장이 없을 때보다는 안방이 좀 작아진 느낌이 있긴 있고요. 근데 저는 더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안방 베란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방 베란다에 있던 화단을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마의자가 원래는 안방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안방이 복잡해 보였는데 화단을 철거하면서 베란다 부분이 넓어져서 안마기를 베란다로 뺐더니 훨씬 깔끔하고 또 안마하면서 바깥 경치도 볼 수 있고 TV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가 주방 확장한 부분이 전기 패널을 깔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바닥에 전기 패널을 깔고 강마루가 아닌 장판으로 마감을 했어요. 소음이 걱정돼서 장판을 두 겹으로 깔았고요. 어차피 늦은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게 전동 빨래 건조대인데요.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끝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빨래를 손쉽게 넣을 수 있고요. 전등 스위치도 있어서 전등을 켜면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람 모양의 스위치를 누르면 바람이 위에서 나와요. 빨래가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는 다른 기능보다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19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설치는 남편이 했어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요. 내 돈 내산이에요. 그리고 안방 조명도 직구등으로 이렇게 눈꽃등을 섞어서 설치해 봤고요. 조명 색깔이 따뜻해서 방이 훨씬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뒤쪽에도 주방 상부장에 설치했던 간접등을 설치했고요. 저녁 늦게는 간접 조명 등만 켜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 안방 드레스룸 겸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면 이렇게 왼쪽에 건식으로 세면대하고 화장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옷장이 있어요. 이 드레스룸 문하고 옷장 문도 제가 필름 작업을 했고요. 원래 이렇게 이런 구조였는데 제가 수납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서랍형으로 바꿨고요. 저 거울 밑에 보이는 그 간접등도 같은 간접등으로 설치를 했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울, 긴장, 화장대 그리고 세면볼 받침대까지 모두 이케아에서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한 거고요. 사이즈를 재봤더니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세면볼하고 수저는 욕실용품 대리점에서 구매할 때 다 그쪽에서 같이 구매를 했고요. 설치는 남편이 하였습니다. 여기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조하고 변기가 있거든요.
견적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욕조가 멀쩡해서 욕조는 바꾸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하고 타일만 덧방을 했고요. 욕실 타일 덧방은 전문가분께 여쭤봤더니 한 번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살다가 또 10년, 20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 하게 될 때는 두 번째는 덧방이 안 된다고 다 철거하고 다시 방수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타일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타일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타일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고요. 기존 욕실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존 욕실 사진을 안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는 안 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깨끗해져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안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큰아이 방이고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이번에 한 거고요.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옷장이 밖에서는 작아 보이는데 안쪽으로 좀 길고 크게 있거든요. 옷장이 베란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옷을 가지러 가거나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했고요. 처음부터 옷장 안에 보일러가 깔려 있지 않아서 이번에 옷장 안쪽까지 다 전기 패널 공사를 했고요.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냥 심플한 방이에요. 여기는 저희 작은아이 방이고요. 원래는 큰아이가 썼던 방인데 자기가 쓰던 2층 침대부터 가구를 다 물려주면서 방을 바꿔줬어요. 아직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라 장난감도 많고 꾸미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사실 책상 위치가 바뀐 거 말고는 그대로고요. 몰딩하고 샤시 부분은 제가 필름 작업을 했어요. 작은아이는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꾸미기를 좋아해요. 초등학생 여자아이 방답죠? 드디어 마지막으로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면대하고 변기는 깔끔하게 이런 디자인으로 교체를 했고요. 수전은 포인트로 블랙으로 교체를 하였어요. 기존에 있던 거울 수납장은 4칸으로 나누어진 여닫이 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2칸으로 나누어진 미닫이 문으로 교체를 했고요. 슬라이딩 도어라 부드럽게 닫혀서 좋은 것 같아요. 기성품이 맞는 게 없어서 사이즈를 딱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역시 여기도 타일은 덧방을 했고요. 샤워 부스는 공사할 때 분리해서 놔두었다가 타일 공사 다 끝난 후에 다시 붙인 거고요. 샤워기도 이렇게 양쪽 다 해바라기 수전으로 교체를 했고요. 역시 설치는 저희 남편이 했어요. 욕실 설치하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퇴근하고 몇 날 며칠 했고요. 사실은 저희 도련님 찬스를 썼어요. 도련님이 와서 많이 도와줬고요. 혼자는 무거워서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와, 드디어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내용이 많은데요. 최대한 짧게 편집을 했고요. 나머지 인테리어 관련 부분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주제별로 편집을 잘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먼저 철거 공사비가 마루하고 타일 철거비가 72만 5천 원, 화단의 나머지 철거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200만 원, 두 팀이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272만 5천 원, 주방 가구는 이케아 하부장하고 설치비가 482만 2천 원, 그리고 그 하부장 상판에 설치한 테이블 콘센트비가 11만 8천 원, 그리고 상부장이 115만 원, 그래서 609만 원이 들었고요. 전기 패널 공사는 세 군데를 해서 전기 패널 3장에 43만 원, 그리고 셀프 레벨링 4만 원, 시멘트외 자재비가 14만 원, 그래서 61만 원이 들었고요. 샤시 공사는 그 작은 방 이중창 하는데 32만 원, 그리고 목 공사는 목재 단열재 비가 125만 원, 그리고 목수 인건비가 161만 원, 그래서 286만 원이 들었고요. 욕실 공사는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비대기 등 뭐 욕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양쪽에 2개씩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슬라이드장은 바깥 욕실에 하나만 들어가서 그거 자재비가 203만 5천 원,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그 이케아 가구 제가 따로따로 구매해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해서 48만 9천 원.
그리고 화장실 천장 도미 두 군데 합쳐서 30만 원. 그래서 282만 4천 원이고요. 타일 공사가 타일하고 부자재 비용이 106만 5천 원. 그리고 타일공 인건비가 178만 원 해서 284만 5천 원이에요. 욕실 공사는 그래서 타일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타일 공사비에 다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도배 공사는 LG 실크 벽지로 했고요. 천정은 합지로 했어요. 그래서 190만 원. 그리고 바닥 공사는 LG 강마루로 해가지고 286만 6천 원. 여기는 그 장판 비용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 안방 베란다하고 저희 아이들 방 그 드레스룸 안쪽에 다 바닥은 거기는 그냥 장판으로 깔았거든요. 그리고 필름 공사가 문, 문틀, 몰딩, 문 손잡이, 스마트바, 뭐 거기 들어가는 경첩 그거 다 포함해서 82만 원. 그리고 가구 공사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동 빨래 건조대가 19만 원, 안방 TV장이 160만 원, 현관 코너장이 50만 원, 비스포크장이 70만 원, 가구 안에 그 멀티탭 그런 비용이 5만 원 정도 들어서 다 해서 304만 원이 들었고요. 조명 공사는 전기공 인건비가 25만 원, 전선 구입비가 12만 원, LED 전체 조명하고 그 스위치 커버 뭐 콘센트 커버 이런 거 다 해서 99만 원, 그리고 이케아 식탁 등이 20만 1천 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간접 조명이 세 군데 들어갔잖아요. 그게 10만 3천 원. 그래서 166만 4천 원이 나왔고요. 페인트 공사는 그 세라믹 페인트인데 그 주방 쪽 그 세탁실 쪽 있잖아요. 거기하고 안방 베란다하고 해서 40만 원. 이것도 처음엔 3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양이 많아가지고 40만 원 주셔야겠다 그래서 40만 원 드렸고요. 보일러 컨트롤러가 이제 15년 되니까 다 고장이 나고 그래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게 46만 원. 그리고 방충망도 또 사연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올려드릴게요. 셀프로 제가 교체를 했고요. 근데 그 방충망을 띄다가 아이방 쪽에 그 방충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바람 부는 날 띄었는데 그 프레임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거기 그 프레임하고 또 안방도 이게 그 방충망을 띄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방충망은 제가 그 업체에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20만 원이 들어가지고 합쳐서 31만 7천 원이 들어갔고요. 현관 도어락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설치 기사님 불러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비 포함해서 28만 8천 원. 그리고 입주 청소비는 그 평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4평이어서 40만 8천 원. 입주 청소는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마음에 들게 속 시원하게 청소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이 그 공사할 때 바닥에 깔았던 보양지 같은 게 4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경 공사를 하면 점심 식대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비하고 뭐 식대하고 이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34만 원 잡았고요. 그래서 모든 합계가 3,077만 7천 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저희가 아직 실리콘 마감을 못했어요. 그리고 현관 중문하고 주방 중문 두 군데 설치를 하지 못해서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것도 설치가 되면 중문 설치 후 영상을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예산 잡으실 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리모델링 비용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관이사 비용,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전자제품을 많이 바꾸게 되잖아요. 저희도 전자제품을 한 15년 썼더니 거의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에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는 가구는 식탁 외에는 거의 바꾼 게 없긴 한데 소파, 침대, 식탁, 뭐 아이들 가구까지 많이 바꾸실 분들은 그 가구 구입 비용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액이 참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리모델링 한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이사를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보관 이사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 보관이사 하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생활할 짐들을 따로 챙겨야 되잖아요. 그 짐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저는 다행히 친정집이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거기서 한 달을 생활했는데요. 그렇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달 원룸을 얻거나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생활을 하셔야 돼서 그게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도배하고 바닥하고 주방 싱크대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짐을 빼지 않고 거실 가구들을 방으로 옮기고 거실하고 주방 공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었는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바닥 철거하는 데만도 먼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리모델링 하는 동안 제가 3kg가 빠졌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긴데, 근데 결과는 남편과 저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지금은 정말 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셀프나 직영 공사로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꼭 해볼만 하다가 결론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셀프 리모델링과 직영 공사를 하면서 생긴 장단점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면서 예쁘게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